칼슘 비타민제 먹었으니까 다 끝났어 이럴 게 아니고 뼈를 자극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우창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뼈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칼슘이나 이제 비타민 D, 이제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을 얼마나 좀 막아줄 수 있는지. 근데 그런 말도 많아요. 칼슘제를 이렇게 약으로 먹으면은 혈관이 이제 석회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신경경색 같은 게 늘어난다. 그런 게 있어서 드셔야 되실 분들이 안 드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칼슘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궁금해하세요. 뜨겁군요. 이거 꼭 먹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또는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즙을 지르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칼슘이 없는데 미네랄이 없는데 뼈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뼈의 구성 물질이 뼈 없는데 좋게 만들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칼슘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꼭 약으로 먹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죠. 뼈를 만들기 충분한 용량을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 한국인들이 보통 먹는 식사에 한 500mg 들어있다 그럽니다. 한 400mg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부족한 거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흡수율도 좋고 위장부작용이 적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가 그 다음인데 우유, 치즈, 요플레 이런 유제품이 흡수율이 좋고 굉장히 효율도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잔멸치나 뭐 뱅어포나 병어포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물미역 뭐 이런 것도 네, 있죠. 물미역, 네.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유, 치즈, 요플레인데 우리가 800에서 1000이 필요한데 500ml밖에 안 먹고 있으면 400을 그러면 어떻게 보충하느냐? 뭐 맨날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보통 우유 1cc에 칼슘 1mg 들어있는데 그럼 우유 200짜리 하나 먹으면 200mg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200 부족하죠. 근데 고칼슘 우유 1cc에는 칼슘이 2mg 들어가 있대요. 200cc 하나를 먹으면 400mg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는 고칼슘 우유 하나 먹던지 우유 하나랑 다른 유제품 조금 더 먹을 수 있으면 따로 칼슘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유 좋아하세요? 저도 빵 먹을 때 아니면은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먹을 때 좀 먹으면 맛이 있죠. 퍽퍽할 때. 그냥 먹으면은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난 장도 안 좋고 설사 많이 하고 안 좋다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음식으로 먹기 어려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칼슘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칼슘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위장 불편감이라든지 변비도 오고 여자분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먹긴 하지만 선생님과 상의해서 칼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음식이 좋지만 필요하면 보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창현 선생님이 이제 칼슘 먹으면 석회화 생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 외국의 데이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칼슘 섭취량이 500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은 맨날 우유 먹고 빵 먹고 주식이 유제품을 원래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친구들이 먹는 칼슘약이 1200mg에서 1500mg 많이 먹는데 외국 애들은 또 칼슘 용량을 많이 만들어. 거기에다가 더 먹어서 하루에 막 2500mg씩 이런 대상을 연구로 한 집단에서 보니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00mg밖에 안 되는데 맨날 우유 먹고 빵 먹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2500mg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칼슘 부족 국가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으로 보충하시고 단지 불필요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약으로 섭취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이죠. 명쾌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또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또 코로나 되면서 뭐 면역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주사로 맞는 게 좋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골다공증과 비타민 D는 혹시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칼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칼슘은 약 같은 거를 먹어도 장으로 흡수되는 게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비타민 D가 있어야지 70% 흡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진짜 소변도 자꾸 나가니까 막 결석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야만 효율이 높게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칼슘만큼이나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먹어야 될 건 아닌 거고 만약에 골다공증 환자분이라 그러면 비타민 D 수치를 측정을 해서 부족하면 그만큼만큼 보충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하는 게 좋겠고요. 만병통치약처럼 돼 있고 뭐 이런 거는 증거도 없는 거고 오히려 너무 많은 비타민 D를 먹으면 또 좋지 않다는 연구도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에 따른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사 치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장 같은 걸 수술을 했다거나 흡수가 안 되든지 비타민 D가 너무 낮다든지 매일 먹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비타민 D가 꼭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요즘에 너무 불필요하게 또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3개월 간격으로 맞지만은 사실은
사실은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가지고는 좀 간격을 넓히다든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비타민 D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마련인데 뼈 입장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먹어서 1년 내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들이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먹는 비타민 D로 보충을 하시되 비타민 D 수치는 혈액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적당한 용량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혹시 너무 높게 되면 어떤 좀 불편함이나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노름으로 느끼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만 비타민 D라는 게 지용성이라서 몸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쵸, 그럼 네. 칼슘 대사라든지 미네랄 대사라든지 좋은 영향이 없고 또 너무 높으면 오히려 골절이 늘어난다든지 낙상의 위험이 올라가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칼슘 비타민 D 관심 많으신 분들이 운동이나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지연시키거나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있을지. 네. 칼슘 비타민제를 많이 먹어도 그게 뼈로 가야지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뼈는 자극이 되면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고 먹고 있는 칼슘이 뼈로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있으려면은 걷거나 이런 거를 해서 뼈를 자극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운동 없이 칼슘 비타민제 아무리 먹어도 그냥 다 새어 나갑니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줌으로 다 빠져 나가요. 네. 이런 결석만 생기는 거예요. 네. 칼슘 비타민제 먹었으니까 다 끝났어 이럴 게 아니고 뼈를 자극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걷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네네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최소 30분. 최소 30분. 이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 네네. 거기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하시면서 네네네 쉽지 뼈에 않았죠. 자극이 오는 걸 네네네. 느끼시면서. 거기는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력이라든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할 수만 있다면 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젊으신 분들은 뭐 줄넘기 이런 것들이 좋은데 제가 어머니들 보고 아유 전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 나이 대박 이런 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워요. 그게 쉽지 네네. 않습니다. 근데 네네. 그럴 때는 실내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직접 자극을 주는 거지만 네네네. 관절이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근력이 늘어나고 근육 옆에 뼈가 있잖아요.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도 튼튼해지죠. 그런 게 좋은 거고 뼈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수영은 물에 둥둥 떠 있으니까 별로 자극이 없어요. 물론 이제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수영은 그쵸. 하시는데 왔다 갔다 하실 때는 걸어서 가서 수영하고 하지만 또 뼈에 안 좋은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뼈에 안 좋은 운동이요? 네, 허리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굽히거나 윗몸 일으키기도 요령 없이 하면 오히려 골절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네. 이게 압력이 확확 가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골절이 잘 생기는데 무거운 거 들 때도 뭐 허리도 펴고 이렇게 자세로 잘 잡으면 되지만 허리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든다든지 하고 무리가 가고 생호 그렇죠. 예, 압박골절이. 뭐 복부 비틀기라든지 가벼운 요가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무리한 허리 운동 같은 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골다공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생활 수칙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셨는데 여기 나왔던 것들 명심하시고 자기한테 맞게 칼슘도 섭취하시고 비타민 D도 자기 어떤 수치를 알면서 이렇게 하시고 생활 수칙까지 하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범준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병원에서 곧 뵙겠습니다. 또 만나죠. 네, 감사합니다.